이제 마지막 주제 토론, 세 번째 주제 토론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자료집에서 보셨겠지만 세 번째 주제 토론은 2032 서울 평양 하계올림픽 공동 추진에 관한 건입니다. 이번 주제 역시 공통된 주제와 관련된 쟁점을 정리해서 먼저 정리해 드립니다. 화면 같이 보시면서 몇 가지 쟁점 사항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주제 세 번째 토론 주제입니다. 2032 서울 평양 하계 올림픽 공동 유치 추진에 관련해서는 두 가지 쟁점 사안이 있습니다. 먼저 공동 유치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공동 유치 추진은 중단해야 한다는 입장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먼저 공동 유치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미 남북이 합의하여 공동으로 국제올림픽위원회에 유치 의향서를 제출한 만큼 이행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또 올림픽 공동 개최가 한반도에 가져올 복합적이고 잠재적 긍정 효과를 생각한다면 지금 포기하기는 이릅니다. 평창올림픽 단일팀 구성 직전에도 한반도 긴장이 최고조에 달했지만 남한의 꾸준한 노력 끝에 극적으로 성사되었고 새로운 대화 국면이 열렸습니다. 반대로 공동유치 추진을 중단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남과 북이 함께 움직이지 않으면 공동유치는 불가능한데 합의 당사자인 북한의 입장이 소극적으로 바뀐 상태입니다. 설사 공동 유치가 결정된다고 하더라도 북한 핵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국제 제재와 충돌할 수 있습니다. 올림픽 개최는 대외 개방과 경제적 비용이 요구되는데 북한 정권의 의사와 능력이 의심됩니다. 코로나 방역과 경제 위기로 남북 모두 여유가 없는 상황에서 비용 대비 효과를 장담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두 가지 관련된 쟁점 사항이 있습니다. 세 번째 주제, 서울 평양 하계올림픽 공동 추진에 관한 건 두 번째 주제와 마찬가지로 한 분의 발제자를 모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한 분의 발제자를 모셨기 때문에 조금 더 집중해서 발제 의견에 귀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발제가 끝나고 나면 두 번째 주제 때와 마찬가지로 분임 토의를 통해서 질의응답 확인하시고 우리의 의견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막 자료집 다시 찾아보시는 분들 카메라에 많이 잡히고 있습니다. 세 번째 주제 토론 2032 서울 평양 하계올림픽 공동추진에 관한 건 발제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에 관해서는 경기대학교 김동선 교육대학원장님께서 발제해 주시겠습니다. 손인사로 반갑게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발제 시간 10분입니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경기대학교 교육대학원장인 김동선입니다. 저는 대학원장 이전에 저는 이제 오랫동안 체육을 하는 체육교수입니다. 그래서 이 주제에 대해서는 저는 체육교수 입장에서는 저는 우리가 왜 국제 스포츠 경기대회를 우리가 유치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저는 좀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또 약 30년 동안 북한 체육을 연구하는 또 체육학자 입장에서는 우리가 이 주제 이것만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좀 유보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근데 우리가 이제 한반도의 평화와 공동번영 그리고 이제 통일의 마중물로서 서울과 평양에서 왜 우리가 공동올림픽을 유치해야 되는가 그 배경과 절차 그다음에 하나의 전략 장애 요인 기대 효과에 대해서 제가 주어진 시간이 10분이기 때문에 제가 10분 내에 마치기로 하고 이따가 여러분들의 시민단 여러분들의 질문에 제가 성실히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2018년 9월 19일 날 남북 정상회담에서 공동개최에 협력하기로 함에 따라서 남북의 이런 남북한은 여타의 과정을 거쳐서 작년 2월에 IOC의 공동유치 의향서를 제출했고요. 또 IOC로부터 컨티뉴어스 다이얼로그를 지금 받은 상태입니다. 그러나 받았지만은 북한이 어떤 반응도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난관은 만만치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유치항서를 제출했고 제가 여러분들 말씀드린 것은 지금 하고 있는 그 자체만 제가 있는 사실 그대로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제출을 했고 그다음에 컨티뉴어스 다이얼로그 게시 통보를 받았고 했는데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이거를 북한이 응해서 적극적 응해서 하게 된다라면 IOC에 우리가 유치 신청서를 제출하게 되면 IOC의 미래유치원회에서 우리가 미래유치원회에서 후보 도시를 단수로 이제 총회에 제출해서 IOC 총회에서는 이거를 이제 가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과정과 절차를 이제 거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오늘과 같은 이런 작금의 상황에서 제가 이런 지금 그 2032년 유치를 하기 위한 전략을 말씀드린다는 것이 좀 그렇습니다만은 여하튼 어찌됐든 우리가 이거를 공동으로 유치하고자 한다고 한다라면 몇 가지 우리가 고려해 볼 상황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유치를 위한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리가 국무총리 주재로 범국민 차원의 국민유치원회를 구성할 생각을 필요가 있고요. 또 민간 차원에서도 민간협의회를 한번 구성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는 우리가 2032년은 우리가 서울 단독으로 유치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과 평양이 공동으로 유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타겟티드 다이얼로그에 미리 대응을 해야만이 우리 경쟁 상대를 우리가 이길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하나는 IOC 이념이 세계 평화와 인류의 번영 그리고 이제 평등인데 이런 올림픽이 이런 IOC 이념을 실현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 가지고는 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것만 가지고. 그래서 올림픽을 우리가 유치하기 위해서는 이거 이상의 우리가 소구점도 발굴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고요. 또는 이제 우리가 올림픽을 하기 위해서는 뭐 시설이 필요한데 여러 가지 기반 시설에는 우리가 경기 시설도 있고 비경기 시설도 있는데 이런 기반 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계획도 세워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IOC가 굉장히 중요시하는 것이 이제 IOC의 레거시 산업인데 이 IOC가 하는 레거시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뭐 스포츠 시설 유산, 뭐 경제 유산, 환경 유산, 뭐 정치 유산, 도시 유산 이런 것들이 있는데 IOC는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시해요. 결정을 할 때. 그래서 이런 레거시 창출을 위한 전략도 한번 우리가 수배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가 서울과 평양에 공동 유치를 하기 위한 국내의 그런 국민들의 공감대 확산 운동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국민들의 공감대가 지금 확산이 되어 있지 않고 북에서는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우리가 만약에 하고자 한다면 이러한 공론의 장에서 우리가 이런 2030년 대회가 왜 필요한가 그 필요성이라든지 대회 개최 비용이라든지 또는 공동개최 효익 등에 대해서 자세하게 즉 우리 국민들에게 자세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런 우리가 그 전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공동 유치를 하기 위해서는 많은 장애 요인들이 도사리고 있어요. 많은 이제 장애 요인들이 도사리고 있는데 그 장애 요인을 보면 제일 먼저 북한의 바로 대외관계 개선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북한의 비핵화가 진전되지 못하고 대북 제재가 완화되지 못하면 북한의 여러 가지 경기 시설과 비경기 시설을 해야 되는데 여기엔 자본과 장비가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런 북한의 대외관계가 개선이 돼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북한의 인프라예요. 북한의 이제 경기장이라든지 숙박시설이라든지 뭐 전자통신 이런 시설이 대단히 부족하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한 우리의 대외 개최 즉 SOC 투자에 필요한 재원을 우리가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재원 조달 문제죠. 그다음에 우리 아까 말씀드린 우리 국민들의 적극적인 지지, 공감대 부족 이것들이 하나의 큰 장애 요인이 될 거죠. 그러나 무엇보다도 큰 장애 요인은 바로 북한의 소극적인 태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장애 요인을 우리가 극복하고 우리가 공동 유치하게 된다라면 그러면 공동 유치에 얻을 수 있는 하나의 이점이 뭐냐? 그럼 저는 세 가지 차원에서 나눠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이 IOC 입장에서 보면 IOC라고 하는 IOC 입장은 세계 평화와 인류의 번영 그리고 평등이에요. 그럼 IOC가 이런 IOC의 이념을 바로 실현할 수 있는 것이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인 바로 서울과 평양에서 열리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IOC가 하는 사업이 있어요. IOC는 이 올림픽 무브먼트를 통해서 조성된 수익금을
활용해 가지고 스포츠 저개발 국가, 그다음에 올림픽에 나오고 싶지만 올림픽에 나올 수 없는 이 국가들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어요. 그럼 이런 사업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는 IOC가 바로 올림픽에 성공을 해야만 돼요. 그래서 올림픽에 성공해야만이 수익을 창출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지금 서울과 평양에서 올림픽이 유치하게 된다면 바로 IOC가 바로 올림픽 미디어 가치가 제고되기 때문에 이 서울 평양 올림픽은 흥행의 보증 수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바로 남북 교류협력이 활성화되겠죠. 그다음에 북한이 비핵화할 수 있는 동기가 될 것이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여타의 도발 행위를 북한은 할 수가 없겠죠. 그다음에 서울은 하나의 국제적인 국제적인 도시로 위상이 제고되가 되고, 그다음에 브랜드 가치가 상승함으로써 서울은 하나의 동북아의 중심 도시 역할을 할 수 있게 되겠죠. 그다음에 유라시아까지 뻗어나가는데 하나의 종착지가 서울이 되겠죠. 그다음에 향후에는 남북 경협이 확대될 것이고, 향후에는 올림픽 통일 비용도 절감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근데 북한의 입장에서도 보면, 북한의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가장 신경을 쓰는 이제 평양, 양덕, 원산 이런 지역의 관광 수요가 증가할 수도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올림픽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ICT 기술이 필요한데, 이런 올림픽을 통해서 구축된 ICT 기반을 해서 북한이 성장할 수 있는 이런 하나의 동력이 될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이제 하나의 스포츠적인 입장에서도 보면, 북한의 스포츠 산업이 대단히 열악한데, 이런 스포츠 산업을 통해서 북한의 경제도 하나의 발전시킬 수 있도록 외자 유치가 유리하다는 점도 있겠죠. 그런데 북한이 161개 국가와 외교 관계를 수립하고 있지만, 평양에 외교관을 둔 나라는 24개 나라에밖에 불과한 거죠. 그러는데 올림픽을 하게 된다면 북한의 많은 외교 공간이 증가할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2030년 서울 평양 공동올림픽을 개최하는 것은 우리가 국제사회를 대상으로 해서 남북이 함께 주재하는 최초의 대형 프로젝트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면 남북이 공동으로 수행하면서 당국자들뿐만 아니라 민간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소통과 인적 네트워크가 구축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북한이 강한 의지를 보이지 않고 결단하지 않으면 이거는 결코 성사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에 남북관계나 북미관계 개선을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겠죠. 혹자들은 우리가 동아계 올림픽, 월드컵, 세계 육상대회, 세계 수영선수권대회 유치한 거를 자랑스럽게 얘기했지만, 저는 항상 우리가 왜 국제사회에서, 국제 스포츠계에서 이런 거를 다 해야 되나, 우리가 국제적인 봉이냐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나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2030년 서울 평양 공동올림픽은 이것과 궤를 달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1988년 서울올림픽은 하나의 우리가 동서냉전 속에서 이루어진 화해올림픽이고,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은 하나의 평화올림픽으로 자리매김했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 단추인 2030년 서울 평양 하계올림픽을 공동 개최하게 된다면 한반도의 평화가 공존하고 공동 번영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이러한 것들은 아까 제가 누차히 강조했던 것처럼 우리 국민들의 적극적인 지지예요. 적극적인 지지가 없다고 한다면 이거는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이 우리가 이제 남북관계가 개선이 되고 여러 가지 북미관계 개선이 되고 북한이 비핵화에 나서고 한다라면, 우리가 나서서 했을 때 우리가 이걸 유치하고 싶다라면 바로 여러분들이 이런 공동 개최에 대한 이런 의지가 대단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런 시점이 되면 여러분들의 노력이 대단히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더 자세한 것은 이따 여러분들께서, 우리 시민단 여러분들께서 질문해 주시면 그에서 성실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박수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전문가 발제 잘 들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따 다시 모셔서 질의응답 시간에 잠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약해서 빠르게 10가지 질문에 대해서만 빠르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10개 질문에 대해서 김동선 교수님께서 10분의 시간을 사용해서 통합적으로 답변을 좀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러면 빠르게 질문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부터 마찬가지로 조는
네, 명명하지 않겠습니다. 1번 질문입니다. 북한의 올림픽 같은 국제대회 행사 개최 역량은 어느 정도일까요? 궁금합니다. 2번, 북한의 소극적인 태도로 유치가 어렵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태도인지, 예를 들어 지도층의 태도인지 국민들도 그런지, 투자 부분에서 해외 자본 유치가 중요하다고 하는데 어떤 방안이 있는지, 정부, 민간 기업들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3번 질문입니다. 자료집의 공동 유치 중단 주장에서 코로나 방역과 경제 위기로 남북 모두 여유가 없다고 했는데 올림픽의 경제 상승 효과가 여러 번 입증되었던 것을 생각하면 경제 위기 때문이라도 이런 사업이 더 필요한 건 아닌지 의견이 궁금합니다. 4번, 북한은 자국 체제 홍보를 위한 국제 행사를 많이 유치하고 있는데 북한이 공동 유치에 대해 소극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5번, 유치 자체보다 통제 사회인 북한이 공동 유치 시에 평양이 세계에 소개되고 개방에 대한 두려움을 해소해 줄 방안이 있을까요? 궁금합니다. 6번, 남북 공동 개최로 대형 프로젝트인데 현 시점에서 북한의 생각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앞으로 12년 후인데 그 기간 동안 많은 노력을 우리가 해야지 될 것 같은데요. 북한의 입장 궁금합니다. 7번, 현재 북한의 인프라 수준은 어느 정도일지 궁금합니다. 8번, 신청시 경쟁국가 유치 경쟁 시 선정 가능성이 지금 높은 것인지 궁금합니다. 9번, 북한이 실질적으로 하계올림픽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와 우리나라가 2032년 하계올림픽 공동 유치에 적극적인 관심이 있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신청시 경쟁국가 유치 경쟁 시의 선정 가능성 높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이 10가지 질문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김동성 교수님 10분 동안 답변 주시겠습니다. 교수님? 네, 먼저 시민단 여러분 좋은 질문 감사드리고요. 제가 이 중에서 이제 할 수 있는 부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다른 지역에서는 경제적인 문제가 질문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경제적인 문제가 없어서 이제 북한의 이제 국제대 역량은 그랬는데 북한은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5대 그 메가 스포츠 이벤트를 동학의 올림픽, 그다음에 이제 월드컵, 그다음에 이제 세계 육상 선수권 대회,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 이거를 우리가 5대 메이저 국제 스포츠 이벤트라고 하는데 이거를 개최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거를 이 5개 종목을 개최를 했죠. 그래서 역량은 지금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린다라면 국제대회 행사를 할 수 있는 역량은 대단히 부족하다. 그다음에 이제 북한의 이제 어떤 이제 18조에서 뭐든 두 번째 질문에 소극적인 태도 유지했던데 그는 우리가 지금 우리는 IOC로부터 컨티뉴어스 다이얼로그를 받았어요. 즉 관심 도시 집중 협의라고 하는 이것이 지나면 이제 타겟 다이얼로그가 들어가는데 우리는 이걸 받았지만 북한은 지금 이걸 받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IOC 위원이 있지만 북한은 현재 IOC 위원이 없어요. 그러니까 국제적인 스포츠 위상도 북한이 현재 굉장히 장웅 IOC 위원이었다가 80세가 되면 IOC 위원을 그만두게 되는데 장웅 IOC 위원이 80세가 넘었기 때문에 IOC 위원이 이제 없고 그래서 북한의 국제적인 스포츠 위상도 낮고 이거를 우리에 비해서 그래서 지금 어떠한 역할을 즉 우리에게 주는 이런 것이 구체적으로 지금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16조에서 그러니까 남북 경제적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남북 공동 유치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개인적으로 서울이 단독으로 올림픽을 유치한다고는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해요. 우리가 서울 평양이 유치하는 게 의미가 있는 것이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5번의 우리가 메가 스포츠 이벤트를 유치했는데 과연 이 서울만이 유치해가지고 서울이 유치하는 데 무슨 의미가 있겠나. 즉 우리가 계산기로만 두드려서 볼 수 없는 이런 어떤 남북 공동 유치는 이런 경제적 이유의 그 이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서울올림픽 같은 건 3,300억 수익을 얻었어요. 그다음에 평창 동일올림픽 660억을 우리가 수익을 올렸는데 이거는 뭐 우리가 전체 비용에 비해 수익은 얻었지만 이것 때문에 우리가 하는 건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남북 공동 유치는 경제적 계산기를 두드리는 그 이상의 이것이 있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북한이 이제
공동유치에 소극적이냐라고 하는 거는 이제 북한이 전면적 개방을 해야 돼요. 올림픽을 하게 되려면 이제 많은 장비, 기술자, 자본 이런 게 오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북한이 전면적으로 개방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런 전면적 개방의 두려움도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대북 제재가 완화가 되지 않으면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럼 대북 제재 완화해야 되고 대북 제재 완화하려면 결국 북한이 비핵화의 길로 나가야 되는데 이러한 것들. 그다음에 이제 북한이 이제 그 스포츠 경기력이 우리에 비해서 대단히 열악해서 우리 한 20분의 1, 30분의 1 정도 몇 가지 종목 빼놓고는 우리 한 국제 경기 대회에서 성적을 보면 우리 한 20분의 1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북한이 소극적인 이유이지 않겠느냐 보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개최하기까지 한 10여 년이 남아 있는데 그 10여 년 동안 우리가 인프라를 구축하고 국제 대회를 우리는 국제대회를 운영한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노하우를 북한과 서로 공유해야 되겠죠. 이런 공유를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북한이 준비를 갖출 시간이 충분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면 충분히 북한도 그 인프라도 구축하고 그다음에 이거를 유지할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길러질 것이다라고 보고요. 북한의 이제 인프라 수준인데 지금 서울시에서 저번에 일단 내놓는 1차 자료에서 보면 한 5개 종목 우리가 하계 올림픽이 28개 종목인가 그럴 텐데 그다음 시범 종목이 있지만 정식 종목이 28개 종목인가 그래요. 근데 이제 북한이 이제 5개 종목 정도 예를 들어서 북한의 5일 경기장 같은 경우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축구 경기장이 15만 명을 수용하는 축구 경기장. 그다음에 이런 5일 경기장 같은 게 있고 그래서 한 5개 종목 정도는 육상이나 그 축구나 이런 5개 종목 정도는 북한이 단독으로 그 경기를 치를 수 있는 능력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서울시에도 예상을 하는 거는 한 5개 종목 정도는 북한이 단독으로 준비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거의 대부분 10몇 개 종목은 서울에서 하고 그다음 몇 개 종목은 남북한이 같이 이제 공동으로 하는 그런 계획을 하고 있죠. 그다음에 이제 다른 경쟁 국가의 경쟁 가능성인데 지금 가장 경쟁이 진짜 호주의 브리즈번이에요. 호주의 브리즈번인데 호주에는 저번에 이제 시드니 올림픽도 했었죠. 근데 이제 브리즈번인데 브리즈번 호주의 그 존 코츠라는 IOC 위원이 있는데 이 존 코츠 IOC 위원이 어떤 사람이냐면 IOC의 개혁안을 만든 가장 주역이 브리즈번 존 코츠 IOC 의원이에요. 근데 이 존 코츠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전에는 그 후보 도시들을 IOC 총회에서 결정하도록 즉 올림픽 개최 7년 전에 IOC 총회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작년에 그게 33조 2항이 폐지가 됐어요. 그러면서 미래유치위원회에서 한 도시만을 선정을 해서 한 도시를 IOC 총회에 올려서 IOC 총회에서 이거는 가분만을 결정하도록 했어요. 이런 개혁을 주도한 사람이 누구냐면 호주의 존 코츠예요. 그래서 호주의 존 코츠가 자기 브리즈번을 유치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의 가장 강력한 후보는 호주의 브리즈번 아니겠느냐라는 것과 그다음에 저번에 이제 인도네시아의 자카르타 팔렘방에서 아시안 게임을 했었죠. 우리도 86 아시안 게임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 2년 후에인 88 서울올림픽 있잖아요. 그 시설을 이용해서. 그래서 이제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도 바로 이제 아시안 게임을 했기 때문에 그 시설들을 가지고 유치를 한번 해보겠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제 그런데 우리가 그러면 이제 여기보다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서울 단독으로만 하는 것은 저 개인적으로는 반대인데 남북이 하는 것은 아까 어떤 그 계산 이상의 즉 하나를 돌릴 수 있는 그 이상의 효과가 있다고 그랬죠. 그거는 IOC 이념을 실현할 수 있고 IOC가 사업할 수 있는 올림픽 솔리더리티 사업할 수 있는 하나의 그 흥행의 보증수표가 될 수가 있고 하는 것이 바로 서울 평양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만 미리 준비한다라면 그것 때문에 그 경쟁력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분들이 이제 저에게 10분을 주었는데 시간이 조금 있기 때문에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많은 분들이 이 올림픽을 했을 때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예산의 문제
이 즉 예산의 문제를 많이 얘기했는데 재정 문제를 많이 얘기하는데 서울시에서 예측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비용은 일반적으로 두 가지가 있어요. 비용은 개최 비용과 SOC 투자 비용이 있는데 개최 비용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올림픽 조직위원회를 운영해야 되고 그다음에 IBC라고 하는 즉 국제 방송 그 센터 같은 것도 해야 되고 이 모든 것들을 하는 것이 이제 하나의 개최 비용이죠. 그다음에 이제 SOC 투자 비용이죠. 경기장과 비경기장 시설을 하는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개최 비용을 한 4조 정도, 그다음에 이제 SOC 투자 비용을 한 6조 정도. 그래서 우리가 한 10조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요. 북한 같은 경우가 이제 개최 비용을 한 2조 정도, 그다음에 SOC 투자 비용이 많이 들어갔죠. 아까 한 23조 정도. 그래서 북한을 한 25조 정도 그렇게 예측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한 35조 정도 올림픽을 유치하는 데 들어가지 않겠느냐. 이제 서울시의 지난번에 하나의 그 예측이에요. 근데 이거는 하나 예측일 뿐이지 어떤 변화 있을지 모르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아까 이제 SOC 투자 비용은 IOC에서 지원해 주진 않지만 대개최 비용은 IOC에서 지원해 주는 게 있어요. 즉 IOC의 가장 큰 수입원이 뭐냐면 올림픽 중계권인데 올림픽 중계권이 매년 올림픽이 거듭할수록 올림픽 중계권이 올라가요. 그러면 지금까지 추세로 볼 때 제가 2032년이면 지금까지 추세로 봤을 때 한 2조 한 5천 정도 제가 볼 때 그래서 한 2조 내지 3조 정도는 IOC에서 대외 개최비용 지원이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IOC의 지원금과 그다음에 우리 남북 협력 기금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서울올림픽이 88년 끝나고 난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 3,300억 이익 그다음에 다른 우리가 체육시설 진흥 이용기금 이런 걸로 해가지고 한 6천억 정도를 가지고 국민체육진흥공단을 만들었는데 이게 국민체육진흥공단의 1년 예산이 한 2조 이상이 돼요. 여기에 국민체육진흥기금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사용할 수가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스포츠 공적개발기금이라 있어요. ODA 사업인데 이런 데서도 좀 이용할 수가 있죠. 그다음에 이제 모자라는 거는 우리 국민 세금 이런 것들을 충당해서 우리가 그 재정은 어느 정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저한 몇 초 남았는데 혹시 이제 그런 또 우려를 해요. 그러면 북한이 지금처럼 이제 믿을 수 없는 국가가 북한이다. 뭐 저도 못 믿고 우리가 엊그제 여러분들 뭐 뉴스를 통해서 정말 우리가 깜짝 놀래 이런 맞죠 정말 천인 공로할 이런 걸 봤잖아요. 우리 믿을 수가 없죠. 근데 우리가 이제 이거는 우리가 올림픽을 하기 위해서는 좀 믿을 수 없이 그런 올림픽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유엔이 가입이 돼요. 유엔이 개입하게 돼요. 유엔에서 저번에 평창 동계올림픽도 보면 우리가 이제 북한이 뭐 미사일을 쏘고 하니까 유럽 국가들이 출전하지 않겠다 했는데 유엔에서 이미 91년에 그 유엔 총회에서 그 만장일치로 채택한 게 뭐냐면 휴전 협정 결의안이 있어요. 올림픽 때 휴전협정 결의안 그래서 평창 동계올림픽 때 휴전협정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키고 난 다음에 전 세계의 IOC 가맹 국가들이 다 출전한 것이죠. 그래서 유엔에서 휴전협정을 하게 될 것이고 그다음에 양 국가의 정상들이 보증서를 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대통령과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에 보증서를 내야 되겠죠. 그다음에 양 도시인 서울시장과 북한의 이제 평양시 인민위원장이 되겠죠. 이 사람들이 보증서를 내야 되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믿을 개런티가 될 수고 또 하나는 뭐 당연히 IOC 그다음에 OCA나 그다음에 그 각종 경기대회 조직위원회 있죠. 인터내셔널 페더레이션이라고 하는 이런 그 종목별 그 협회가 있기 때문에 이런 데서 모든 것들을 다 보존하기 때문에 중간에 이게 우리가 결정이 되고 난 다음에 북한이 중간에 빠져나가기는 상당히 그만둔다 하기는 상당히 어렵다. 이건 국제적인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저한테 질문은 많고 주어진 시간은 10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는 체육 교수를 한 30년 했고 북한 체육을 한 30년 연구를 한 사람인데 혹시 여러분들께서 저는 뭐 이거에 대해서 제가 찬성 반대는 아니에요. 저는 순수한 아까 말씀드린 체육 교수 입장에서는 서울이 단독으로 유치하는 건 전 개인적으로 반대다. 그러나 우리는 서울 평양의 공동올림픽은 우리는 주파날로 튕겨도 이 이상의 어떤 효과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이거를 서울 평양이라고 한다면 저는 우리가 이거를 우리가 국민들 한번 고려를 해볼 필요다.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께서 뭐 이상의 어떤 그 궁금한 점이 있으면 저에게 아까 제가 말씀을 저는 이제 저에게 이메일이라도 안에 이제 주시면 제가 여러분들 그 답을 제가 개인적으로도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이 박수 막 쳐주시네요. 감사합니다. 교수님 말 엄청 빨리 해주셨죠. 이 시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다 같은 마음으로 경험하시게 되시겠지만 그러합니다. 어디까지나 김동선 교수님, 네, 오늘 모셨던 전문가 발제분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디까지나 네, 그냥 우리 시민 여러분들의 생각을 돕기 위한 그냥 개인적인 의견들이라는 것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제 빠르게 의견을 한번 모아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온라인의 또 묘미이기도 하고 이게 실시간 토론을 하다 보니까 조금 그렇기도 하는데요. 지금 한 190분이 좀 넘는 분들이 접속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조금만 시간이 딜레이 돼도 엄청나게 뒤로 이제 좀 빠지게 됐는데 저도 좀 급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모셔봅니다. 1조부터 모실 텐데요. 의견은 되도록이면 1분 30초 내로 부탁을 드립니다. 토론 시간이 부족했던 점, 또 말씀을 많이 발표도 길게 못하게 하는 점 사과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좀 늦게까지 하는 것보다는 정시간에 끝내기 위해서 제가 조금 더 박차를 가해 봅니다. 1조의 송문원님부터 모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1조의 송문원입니다. 저희 조는 찬성 의견이 좀 더 많았어서 찬성 의견부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과 북이 올림픽이라는 국제대회를 유치하기에 많은 난관이 예상되지만 공동 유치라는 그 단기적인 공동의 목표가 생기는 것이고요. 평창 동계올림픽 때 남북 단일팀을 이루며 남북이 대화와 화합 분위기를 만들었듯이 한반도 평화 구축과 남북관계 개선 또 대외 개방을 통한 북한 주민의 의식 개선 등 장기적으로 한민족으로서의 삶을 위한 민족 화합, 동질감 회복, 민족 통일의 기반을 구축할 수 있기 때문에 찬성한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또 다른 이유로는 2032 서울 평양 올림픽 공동 추진을 위한 한반도 긴장 완화로 인한 평화 정책에 도움을 줄 것이고 철도, 최첨단 ICT 기술 구축으로 인한 경제 성장에 큰 도움을 주어 평화 통일의 가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하셨습니다. 또 이 행사를 추진함으로써 일시적으로 북한 제재 해제를 얻어냄으로써 각종 교류나 협력 등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하셨습니다. 또 반대 의견을 소개하겠습니다. 일단은 유치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 같고 남한쪽 희생이 너무 클 것 같다고 반대하셨습니다. 북한 쪽에서 대화 및 적극적인 태도 그리고 경제적 상황 및 인프라 확보가 되어야 하는데 그럴 만한 입장이 아니라면 추진을 일단 중단하고 다시 처음부터 논의해서 2032년이 아니더라도 재추진해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감사합니다. 유보 의견입니다. 북한이 공동 개최에 대해 정말 원하는 것인지 체제 유지를 해야 하는데 정말 공동 개최할 의사가 있는지 우리와의 협력이 대북 제재 회피를 위한 수단일 수도 있기 때문에 유보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발표를 이제 저는 2조 홍현옥 선생님부터, 박원규 선생님부터 모실 건데요. 이제 발표를 해주실 때에는 모든 의견들을 다 정리해 주시기보다는 조금 서머리 하셔서 요약하셔서 시간을 좀 지켜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2조의 박원규님 모셔볼까요? 예. 네, 안녕하세요. 2조의 동대문구 박원규라고 합니다. 발표를 맡게 되었습니다. 네, 저희 조의 경우에는 반대 유보 의견이 조금 있었고 그리고 찬성 의견이 주를 이루었는데요. 먼저 반대 의견에는 현재 북한의 경제적, 사회적 능력을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평화 국면이 조금 더 뚜렷해질 때 진행하는 것이 늦지 않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분이 계셨고요. 유보 의견에서는 1, 2년 후의 상황도 예측할 수 없는데 12년 후에 올림픽 개최 논의가 정말 실리가 있는지 논의가 할 필요가 있는지 이런 문제들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찬성 측의 의견으로는
일단 기본적으로 올림픽이라는 것의 본질은 공공적인 본질이 있고 분단 국가의 위험 요소가 해소되는 효과가 있으며 한국을 관광지이자 평화적인 곳으로 세계인들에게 인식시켜주는 효과가 있다고 저희가 의견이 나왔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공동 추진을 통해서 남북한이 공식적인 경제 교류 협력을 통해 남한에게도 통일 대비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효과를 만들 수 있다. 그리고 올림픽 공동 추진이 통일의 한 걸음이며 민족의 하나됨을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된다. 이런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 조에서는 경제적인 효과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런 효과들을 첫 발판 삼아서 저희 올림픽을 통해 남북한이 하나 되는 것이 더 큰 가치가 있다. 이런 의견이 주를 이루었고요. 우려를 표해 주셨지만 어쨌든 평화 국면이 도래해서 꼭 잘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3조 홍현옥님. 네, 3조 군임 토의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찬성 하나 없었고요. 반대 의견은 의지가 없는 북한이 가장 큰 문제라고 또 개최에 대한 효과에 대해서 너무나 큰 병이 들어간다. 또 공동 개최했다 해놓고 북한이 약속을 지킨다는 믿음 가질 수 없고 올림픽 공동 개최는 실질적인 평화 보장이나 평화는 없는데 평화롭게 보기 위한 국제 이벤트라 보여진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의미 있는 시도이긴 하지만 소모적이고 남북관계 개선에 산적된 장애를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게 좋다 이렇게 결론을 냈고 유보 의견에서는 비핵화와 한도 안정에 도움이 될 거라 생각했는데 북한의 동안의 태도로 봐서 쉽지 않다. 그래서 북의 조건을 제시하고 합의 마친 이후에 결정해야 한다. 예,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4조 정병철님. 네, 안녕하세요. 사조의 정병철입니다. 저희는 저희 팀원 중 80%의 대다수가 찬성한 가운데 그 이유는 공동 유치 과정에 있어서 들어가는 많은 노력과 비용들은 평화 통일을 지향하는 입장에서는 결국에는 들어가야 할 비용과 노력이라고 생각하고 따라서 올림픽 공동 유치를 기회로 삼아 남북한의 공동 발전은 물론 전 세계에 북한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서 공동 발전을 지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가 그 찬성의 이유고 10%의 반대 의견으로는 현재 북한의 올림픽 유치에 적합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에 대한 능력의 유무가 의심되는 가운데 북한 정권의 올림픽 공동 유치에 대한 의사마저 불분명한 상황에서 계속해서 추진하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특히 그 비용적인 측면에서 위험 부담이 크다고 여겨지며 공동 유치에 성공한다 하더라도 북한과의 관계 개선, 즉 남북한 교류 협력, 북한의 비핵화 등에 대한 결과가 나올지는 여전히 불분명하다는 것이 의견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5조 김영조님. 네, 안녕하세요. 5조 발표자 김용조입니다. 짧게 압축해서 발표하겠습니다. 저희 5조는 찬성, 반대 이 두 의견만 나왔습니다. 유보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찬성의 의견으로는 올림픽이 주는 경제적, 문화적 효과와 올림픽 공동 개최 준비와 교류 과정에서의 협력과 올림픽 정신에 부합하는 평화의 기류를 조성할 수 있을 거라 생각돼서 있기 때문입니다. 올림픽을 통한 평화 기류로 종전 전에도 전쟁을 억제할 수 있는 효과도 가질 수 있고 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준비 과정에 수월하지 않을 거라 생각도 하지만 쉽게 접근할 가능한 스포츠 교류를 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남북 평화 통일에 한 걸음이 다가갈 수 있을 거라 생각되어서 찬성합니다. 자, 반대 의견으로는 북한의 추진 의사를 긍정적으로 준비하고 있지 않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계속되는 추진 의사가 없을 뿐더러 작년 평양 개최 월드컵 예선전에서 보여줬던 폐쇄적인 녹화 방송, 그다음에 폐쇄적인 사회 모습으로 북한 주민들의 공감대 형성이 되지 않을 거라 생각되며 우리나라만 추진한다고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며 개최를 위한 인프라가 우리나라만의 경제적 지원의 부담감, 북한의 의료 안전
전력, 통신 등의 자본 인프라의 부재로 초기 비용 투자비의 부담으로 공동개최를 반대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6조 이은범님. 예, 안녕하세요. 6조 이은범입니다. 저희는 찬성 반대가 반반 정도로 나왔는데요. 그 찬성 이유는 뭐 평화 통일 및 남북화의 일환으로 3개에는 이만한 이벤트가 국제적인 이벤트가 없다는 의견이 나왔고요. 그리고 반대 쪽은 뭐 대북 제재와 관련한 국제 정세 등 불확실성에 의한 리스크, 사후 관리, 비용의 문제로 반대한다는 의견이 나왔고, 아울러 19년 2월에 확정된 반도핑 비준수 국가가 북한이 등록이 됐는데, 이것 또한 뭐 국제사회에서 북한을 봤을 때 북한을 과연 믿을 수 있을까 하는 뭐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반대의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7조 고영기님. 잘 들리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잘 들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7조 고영기입니다. 저희 7조는 우리 조원들이 찬성과 보류와 반대로 서로 나눠져 가지고 치열한 토론을 했습니다. 예, 보류와 반대도 제가 발표를 해드리는데 시간 관계상 저는 찬성이라 찬성 입장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그 조 발표할 때 발표한 사람은 입장만 우선 발표하겠으니까 저는 찬성이라 찬성 입장만 발표하겠습니다. 서울 평양 하계올림픽 준비 과정에서 남북협력이 가능하고 북한의 개방이 앞당겨집니다. 두 번째는 남북 모두 경제적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올림픽 개최 전제는 한국 국민의 절대적 호응이 필요하고 북한 경제 지원은 북한의 자원 개발권 등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32년 올림픽은 하계올림픽입니다. 2018년 평창올림픽은 동계올림픽입니다. 하계올림픽은 동계올림픽에 비해 준비기간이랄지 많은 시설 투자를 해서 많은 경제적 투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준비기간 동안 수많은 협상을 개최로 한국의 국제사회 이성과 홍보가 굉장히 고양이 됩니다. 올림픽은 대륙순환 원칙이기 때문에 1932년 아시아에서 개최한다는 그 기회를 놓치면은 다음 아시아권 개최 올림픽까지는 오랜 기간 기다려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올림픽은 개최 몇 년 전에 결정이 됐으나 지금은 IOC 현장 개정으로 해서 언제라도 결정이 가능합니다. 지금 현재도 1932년 하계올림픽 개최 신청국은 한국, 호주 브리스번,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중국 상해 4개국이 지금 경쟁하고 있습니다. 이번이 우리에게 좋은 개최의 좋은 기회입니다. 올림픽 개최는 국제정치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1932년 올림픽은 미국과 중국, 미국과 북한, 남한과 북한 간의 관계에 영향을 받습니다. 개최지 결정 및 개최 때까지 한국의 외교력, 특히 스포츠 외교력이 시험됩니다. 1932년 서울 평양 올림픽은 국제사회에서 한국 외교위상과 스포츠 외교위상을 높이고 IOC 목표인 세계 평화에 기여한다는 목표와 부합됩니다. 그래서 찬성을 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선생님, 마이크 끄시기 전에 혹시 조에서 반대한 의견, 왜 반대했는지도 메모해 놓으셨나요? 네, 고영기 선생님 반대 의견에 대한 거 메모해 놓으셨나요? 마이크 안 켜 있으셔서. 네, 감사합니다. 제가 이따가 지금 마이크가 안 켜 있으셔서 네,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따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조 송호태님.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 그 남북 공동 올림픽 추진에 대해서 8조 종합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중앙에서 교수님께서 발표하신 내용을 들어보면 서울시나 아니면은 그 정부에서는 어느 정도 긍정적인 추진 방향 쪽으로다가 로드맵이 정해져 있는 것 같은데요. 남북
그 통일이라는 게 일순간에 단번에 되는 일이 아닌 만큼 2021년 동경올림픽이나 그 다음 차기 북경올림픽에 남북 단일팀 참가라든지 또 지금 그 중단돼 있는 금강산 관광이라든지 이산가족 상봉, 그다음에 문화예술적인 교류, 뭐 그런 것들이 그 개성공단 같은 그 경제 협력들이 통일로 가는 마중물이자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런 남북 공동 올림픽 같은 경우는 예산이 30조, 아까 말씀에 따르면 30조도 넘어가는 아주 커다란 체육 행사니까 그런 행사를 통해서 남북 간에 같이 공감대도 형성하고 또 서로 그동안의 높은 장벽을 허물어갈 수 있는 측면에서 찬성을 하는 입장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근데 이제 다만 뭐 반대라든지 염려되는 의견도 있었는데요. 지난번에 남북이 만나서 공동 선언문 같은 것들도 발표한 이후에 또 손바닥 뒤집듯이 바로바로 그냥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바뀌는 북한의 태도라든지 그런 것들이 이런 이제 앞으로 뭐 기간은 많이 남았지만 예산도 많이 들어가는데 그 양국이 소통과 신뢰를 통해서 그 기간 동안에 착실하게 차근차근히 준비를 해나갈 수 있다면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북한의 태도가 수시로 바뀌는 부분에 대한 그 양국 간의 신뢰 그런 부분들만 제외한다면은 저희 8조는 전체적으로 찬성하는 의견으로 마쳤습니다. 본인 결과를. 네, 감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희는 이제 구조 김성균님에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시간을 다시 한번 1분 30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성균님. 네, 안녕하세요. 구조 김성규입니다. 저희 쪽에서는 찬성 반대 유보 의견이 골고루 나왔는데요. 우선 찬성 입장에서는 국제적 위상 확립과 경제적 효과가 기대되기 때문에 찬성은 하지만 다만 재원 마련이나 사후시설 관리의 주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고 이러한 전제가 충족되지 않으면 공동유치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반대 입장에서는 우선 핵포기가 전제가 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비용 문제, 위험 부담, 그다음에 국제관계 문제 그러니까 지금까지 북한에게만 이득이 되었기 때문에 반대한다는 입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의 국제경기 선례에서도 보면 대부분이 단발적인 그런 행사들이었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계 개선에는 큰 도움이 되지 못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보안의 입장에서는 올림픽 개최에 따른 그 경제적 이득이나 여러 이득들을 인정을 하고 그 다음에 교류를 위해서 스포츠 활용을 하는 측면에 있어서는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 북한의 적극적인 협조와 약속 이행이 반드시 선행이 되어야 되고 북한 정권의 실질적인 변화가 없다면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10조 임낙관님. 마이크를 켜주시기 바랍니다. 네, 마이크를 켜주셔야지 되는데요. 네, 마이크 켜주시는 동안에 네, 다시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1조 먼저 가겠습니다. 11조 김성우님.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는 그 발제에 맞춰서 공동유치 노력을 지속해야 된다에 대한 찬성과 유보의 의견이 나왔는데요. 찬성은 공동 개최는 남북 민족을 하나로 뭉칠 수 있고 올림픽 개최가 성공한다면 성공하는 대로 남북 관계 개선 및 한반도 평화에 대한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바이며 혹 유치에 실패하고 한다 하더라도 유치 과정에서의 남북 협력 및 상호 교류 등을 통해 전쟁의 위험성은 많은 부분이 감소될 것이고 이는 코리아 리스크 해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리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찬성하는 의견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유보, 저희는 반대 의견은 없었습니다. 유보는 북한의 무관심한 태도에서 벗어나는 신뢰성 구축이 필요하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완벽한 개최 합의
여기에는 조직, 시설, 경비 등 올림픽 개최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투명하게 공개하며 그 손실을 어떻게 메꿀 것인지 그에 따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이제 12조로 가기 이전에 아까 잠깐 7조에서 고영기 선생님께서 이제 본인이 찬성하는 의견이기 때문에 반대 의견에 대해서는 발표를 안 해주시겠다고 하셔서 제가 조금 정리해서 말씀드립니다. 7조에서 반대했었던 이유, 준비기간, 예산 투입 결과의 가성비, 북한 측의 체제 개방, 우리의 이익 문제를 생각해 봐야 돼서 먼저 고려할 것이 많다는 의견 있었다고 정리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12조 김종수님을 모실 거고요. 12조 김종수님 다음에 아까 못 뵀던 10조 임낙관님 다시 모시겠습니다. 김종수님. 네, 안녕하세요. 12조 김종수입니다. 저희 조는 찬성이랑 유보 의견 두 가지 의견이 나왔는데요. 먼저 찬성 의견으로는 남북이 함께 올림픽 유치 시 평화 무드가 형성되고 혹시라도 기차 등 길이 열려 세계가 한국과 가까워질 수 있으며 통일에 한 발자국 다가서는 자연스러운 평화적 접근이 될 듯하고 가까워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보 의견으로는 아직 북한에 대한 신뢰를 갖기 부족하며 비용 대비 효과가 크지 않을 것 같고 비핵화 협상이 선결 조건이 되어야 하며 관계 개선이 우선 선행돼서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저 아직 연결 안 되셨던 10조 임낙관님한테 다시 해볼까요? 이제 마이크 켜셨어요, 선생님? 들리십니까? 네, 이제 들립니다. 말씀해 주세요. 네, 선생님 이제 마이크를 다시 잘 안 들리는데요. 잘 들립니까? 네, 지금 잘 들립니다. 얼른 말씀해 주세요. 네, 죄송합니다. 네, 이게 또 온라인으로 이제 실시간 연결하는 것에 또 생방송의 묘미가 이럴 수 있는데요. 임낙관 선생님, 저희가 다시 한번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13조 최용술님 먼저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3조 강북구 최용술입니다. 서울 평양 하계올림픽 공동 유치에 대한 13조 분임 토의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저희 조는 먼저 찬성 5명, 반대 2명, 유보 3명으로 다양한 의견이 도출되었습니다. 먼저 찬성에 대한 의견으로 첫째, 공동 개최 시에 하계올림픽 유치 선정에 많은 장점이 있고, 둘째, 평양에 능라도 경기장, 김일성 경기장 등 어느 정도 체육 기반 시설이 준비되어 있고 그 외에 추가로 필요한 도로망, 철도망, 경기장 등 인프라 시설을 개발하게 되면 남한 경제에도 많은 도움이 될 거란 이유로 찬성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지금 들리십니까? 네, 임낙관님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네, 최용술님 계속 말씀해 주세요. 진행하겠습니다. 별도로 공동 개최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먼저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반대 의견으로는 첫째, 북한 입장이 불분명하다는 의견이 다수 있었고, 둘째, 단일팀 구성 시에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발생했던 한국 선수단에 대한 선수단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불이익에 대한 우려로 반대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보에 대한 의견으로 첫째, 올림픽 개최 후에 관련 시설물 등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의문, 두 번째, 공동 개최에 대한 북한의 경제 상황에 대한 의문을 이유로 유보 의견을 필요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모셔볼게요. 임낙관님 목소리 이제 들리시세요? 10조 분임 토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에서는 반대 유보가 많고 찬성은 적었습니다. 먼저 찬성하시는 분, 올림픽 공동 개최에서 지속적인 대우를 해야 하니 한반도 평화 정책에 기할 것이고,
주제를 이야기하는 것도 통일에 대한 염원이 있기 때문에 통일 비용 절감의 효과가 있습니다. 남관계의 주체가 남과 북이라는 것을 세계에 찬하고 서울의 국제적 이익이 상승하는 의견이 있어 반대하는 분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추경 예산으로 추가 부채가 늘고 국민 감대 형성도 어려우며 2032년 이끌 당사자는 청년 세대인데 경제적으로 가능한지 득이 될지 모르겠으며 이러한 리스크는 청년 세대가 감당해야 하나 코로나19 도쿄올림픽도 연기된 상황이므로 반대한다는 의견이며 찬성하시는 분은 유보하시는 분은 큰 틀에서 찬성하나 역상 코로나19 미국관계 북미 한중관계의 불투명 예산상의 문제 북한의 소극적 태도가 전대하므로 유보해야 할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4조 안홍현님. 네, 목소리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네, 14조 안홍현입니다. 네, 저희 조 찬성 의견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그 올림픽 유치 과정에 준비 과정에 어려움은 있겠지만 공동 유치 준비 과정을 통해 인프라 구축이나 또 북한의 개방 속도를 빠르게 할 수 있고 또 이러한 올림픽에 북한 또한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면 올림픽 공동 추진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그와 반대로 올림픽 공동 유치에 반대하는 의견에는 올림픽 공동 추진에 들어가는 기초 비용, 예를 들면 인프라, 숙박, 교통, 경기장 등에 대한 구축에 막대한 비용이 드는데 우리나라가 가지고 올 경제적 이익과 남북관계 개선 효과는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 않을 것 같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한 관계 악화 시 공동 추진하던 이 올림픽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저 손해만 볼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보 조건이 갖춰지면 2032 서울 평양 하계 올림픽 공동 유치가 적극 추진되어야 하고 조건이 갖춰지지 않으면 과감히 중단해야 한다는 의견이 하나 있었습니다. 네, 다 하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희는 이제 15조 최인영님 모십니다. 네, 15조는 찬성보다 반대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고 유보는 없었습니다. 먼저 찬성을 말씀드리자면 북한과 남한이 협력하는 분위기를 이끌어내서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통일을 앞장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해 주셨고 반대 의견은 남한과 북한의 경제 수준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남한의 부담이 클 것이 우려된다. 현재 국제 정세가 좋지 않기 때문에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일은 자제하는 것이 좋겠다. 북한과의 협력이 잘 이루어질지 미지수이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6조 여성구님. 예, 안녕하십니까. 16조 여성구입니다. 저희 16조에서는 찬성 7명, 유보 2명, 반대 1명의 의견이 나왔습니다. 찬성 의견에서는 실보다 득이 크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준비 기간 동안 남북의 관계가 좋아질 것이고 북한의 개방을 이끌어내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북한 경제의 시장 경제체제의 장점을 맛보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남한의 발전상을 전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통일의 유익함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북한의 사회 간접시설의 발전으로 통일시 격차를 줄일 수 있게 되고 군사적 긴장 완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었습니다. 반대 의견으로는 우리가 인프라를 만들어줘야 하는 상황이고 남북 협력이 단절된 상태에서는 공동 유치가 어렵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보 의견으로는 교류가 끊기다시피 한 지금 안전 문제, 참여의 부족 등으로 어려움이 생길 수 있으므로 북핵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된 다음 국제 제재 없이 평화로운 상태에서 추진, 다각도로 상황을 살펴야 하므로 판단을 유보해야 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또한 북한의 인프라 구축에 대한 비용 조달도 생각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7조 김민찬님. 네, 안녕하세요. 17조 발표를 하게 된 김민찬입니다. 저희 17조 의견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올림픽을 유치하려면 들어가는 비용이 천문학적으로 많이 들어가는 반면에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는 불투명한 조건이 너무 많아 그에 따른 이익을 얻을 수 있을지 미지수라는 반대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북한도 합의 의향서를 제출한 만큼 공동 유치 노력을 하고 있고 올림픽을 열게 되면 경제력 차이가 어느 정도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올림픽을 유치하고 개최하는 과정에서 서로 간의 유대감을 만들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평화와 통일로 가는 하나의 매개체가 될 수 있을 거라 기대한다는 찬성 의견도 있었습니다. 저도 많은 허들을 넘어 남북이 같이 올림픽을 평화롭게 개최하는 날이 오길 바라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8조 김한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한준입니다. 저희 찬성, 반대, 그리고 유보 의견이 있었는데요. 반대 의견이 좀 많은 편이었고, 찬성 의견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거 스포츠를 통해서 좀 화해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있어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있었고, 공동 유치의 노력은 계속되어야 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한 국민들이 함께 어울림으로써 문화적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질 것이며 통일 비용 절감 효과도 있어서 올림픽 유치에 찬성한다는 의견들을 주셨습니다. 반대 의견을 말씀드리면 올림픽 유치를 위해서는 많은 자본이 투입되어야 되는데 현재 경제 사정을 볼 때 남한에서 훨씬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북한의 소극적인 태도가 있기 때문에 남한에서만 적극적으로 주장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며 그리고 다만 스포츠를 통해 교류하는 점은 긍정적일 듯하며 올림픽 개최가 아닌 청소년 축구대회 등 다른 방법으로 스포츠를 활용한 교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보 의견을 말씀을 드리면 체육 교류가 평화에 기여하는 부분이 있으나 이에 대한 효과는 제한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어떠한 형태의 교류든 남한의 경제적 사정이 더 좋으니 희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긍정적으로 보면 세계 평화에 상징적인 의미가 있겠으나 경제적인 부담도 있으므로 찬성과 반대를 결정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9조 안승엽님. 안녕하세요. 19조 안승엽입니다. 저희 조는 세 가지 의견이 골고루 나왔습니다. 먼저 찬성 의견은 올림픽 공동 주최로 남북한 교류 및 통일로 가는 길이 쉽게 열릴 수 있습니다. 88 올림픽에서 경험한 것과 같이 스포츠를 통해 함께 응원하는 것은 남북한의 관계 개선에 큰 도움이 됩니다. 더불어 관광 수입이 증가하여 통일 비용의 절감이 가능합니다. 라는 의견이고 반대 의견으로는 현재 남북한 관계가 소극적이고 단절되어 있는데 북한이 언제 어떻게 입장이 바뀔지 모르는 상황에서 계속 공동 추진을 하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남한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해 가기에는 경제적 부담이 크며 북한에서 어떤 무리한 요구를 할지 우려되는 점이 있습니다. 유보 의견으로는 양국의 뜻이 같고 신뢰가 바탕이 되었을 때 추진해도 늦지 않습니다. 진전 있는 교류와 가시적인 성과가 없는 한 무한 정보 교류가 최선의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현재 상태에서 공동 개최는 시기상조이나 반대로 문화와 사회적 교류가 없다면 관계 개선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으로 서려되기도 합니다. 라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20조 지윤조님. 네, 선생님 마이크 켜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20조 지윤조입니다. 우리 20조에서는 이 의견들에 대해서 좋은 의견들을 많이 개진했습니다. 대다수의 분들은 다 이 공동 개최 부분에 있어서 찬성을 표하셨습니다. 올림픽이 가지는 정말 무궁무진한 무형의 그러한 우리 대한민국과 북한을 알리는 한민족을 알리는 세계의 축제장이기 때문에 꼭 경제적으로만 따질 수 없는 그러한 점에 많은 분들이 동의를 하셨고 또한 이 낙후되어 있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낙후되어 있는 북한의 인프라 구축, SOC를 통해서 인프라 구축에 상당한 발전이 있을 것으로 해서 했고 또한 우리가 계속 오늘의 주제인 평화 통일의 초석을 쌓는 좋은 하나의 툴이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찬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찬성하는 데 있어서 단지 전제 조건이 2023년이라는 이 날짜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서로 토론하는 과정에서 의견을 유보 쪽으로 대전제는 찬성을 하는데
단지 시간적으로 모든 것이 촉박하고 아직까지 분위기가 성숙되어 있지 않고 또한 이것을 너무 급하게 하기보다는 스텝 바이 스텝으로 신뢰를 쌓아가면서 낮은 단계에서부터 아까 나왔던 의료라든지 방역이라든지 이런 것을 또한 스포츠 교류를 통해서 또 단일팀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 것을 통해서 분위기 성숙한 후에 하는 것이 낫지 않나 하는 그러한 찬성 가운데서도 좀 더 시기를 못 박는 것에 대해서는 유보하는 쪽으로 의견들이 모아졌습니다. 소수 의견으로는 역시 앞에서 많이 거론됐던 것처럼 북한을 신뢰할 수가 없고 모든 것들을 어떤 하나에서 10까지 믿을 수 없는 그런 분들과 한다라는 것은 또한 우리 이 북한의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의 모든 자본이 투입돼야 될 텐데 그에 대한 경제적 손실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 짐은 결국 우리 후손들에게도 부담이 된다라는 의견으로 해서 반대 의견이 소수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이렇게 20분의 이야기를 다 들어보았습니다. 20조에서 이야기했었던 것 다 잘 정리가 된 것 같으십니까? 어떤 분들은 막 내가 이런 얘기 안 했고 저런 얘기 더 했으면 좋겠는데 혹은 이런 얘기를 좀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아쉽다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너무 많이 아쉬워하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그 작성하신 시트 저희가 다 공유하고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한 분 한 분 발표되지 않은 내용, 공유되지 않은 내용도 저희가 다 결과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토론의 결과가 이것을 하지 말자 이런 것을 결정하는 토론이 아닙니다. 시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무엇 때문에 걱정하고 계시는지 무엇 때문에 원하고 계시는지 이런 것들을 계속 정리해 나가는 토론입니다. 2020 서울 시민이 만들어 나가는 평화통일 사회적 대화입니다. 이제 3개의 주제에 관해서 저희가 토론을 다 마쳤습니다. 사실 오늘 아침에 시작할 때 기억나십니까? 제가 어떤 때보다도 굉장히 긴장했었던 날인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도 조금 안 좋고요. 남북 관계라는 것이 항상 이제 조금 언제나 좀 돌발 변수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제가 이렇게 어떤 것을 소개해야 되거나 어떤 진행하는 날 이렇게 어떤 소식을 전달해야 되는 것 굉장히 조금 조심스럽고 걱정도 많이 됐는데 역시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서는 제가 계속 그냥 말했던 것처럼 지혜가 모두 있으시고 항상 어떤 상황적 변수보다는 더 옳은 일을 계속 꾸준히 해 나가려고 하시는 마음 잘 보았습니다. 의견 남겨주신 것들 저희가 하나하나 잘 모아서 마지막까지 정리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몇 분을 모셔서 막 소감도 듣고 이야기도 막 질문도 하고 그렇게 하고 싶은데 저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서 먼저 해야 될 일을 조금 맞춰놓고 시간짬을 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어려운 토의를 정말 너무너무 쉽지 않은 주제로 너무너무 어려운 이야기들을 그래도 잘 끝내주신 서로를 응원하면서 옆에 분들께 박수 한번 해주시겠어요?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 네, 옆에 계셨으면 저희가 많이 박수 쳐드렸을 거예요. 네, 정말 크게 네, 저희 지금 중계룸에서도 모두 박수 같이 치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공식적으로 3개 주제에 대한 토론은 잠시 마치고 저희 오전에 사전 진행해 주셨던 한국리서치 정관철 부장 다시 모셔서 잠깐 다른 활동하고 나서 마지막 폐회하려고 다시 올라오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